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연금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주로 지역가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 보수 월액보험료와 소득 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 월액보험료는 소득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 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곱하기 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율은 2020년도에 6.67%입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3.335%를 분담하고 사용자가 3.335%를 분담을 합니다. 보수월의 건강보험료는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입니다.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가 22만 1,478원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30배를 하면은 664만 4,34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한선은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 월액보험료의 8% 수준입니다. 18,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 요양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2020년에 10.25%입니다. 두 번째 소득 월액보험료입니다. 보수 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보수 외소득이라고 하는데 보수 외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 월액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소득 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소득 마이너스 3,400만 원,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곱하기 소득평가율 곱하기 건강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67%입니다. 여기서 그 소득평가율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을 하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를 반영을 합니다. 상하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은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15배입니다. 332만 2,170원입니다. 하한선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는 가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상황을 참작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부가 점수에다가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여기에 경감률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13,980원의 소득 최저 보험료 플러스 전월세 포함한 재산점수 플러스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다가 부과 점수당 금액 195.8원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부과 요소별 그러니까 소득 플러스 재산 전월세 포함입니다. 플러스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다가 부과 점수당 금액 195.8원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은 하한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13,980원이 되겠고 상한보험료율은 332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 요소별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 요소별로 점수에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점수는 금액별로 97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 합산해 가지고 합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별 등급 및 점수표에서 찾아서 그 점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자와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산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점수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점수입니다. 재산점수는 금액별로 60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다음 재산 합계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재산 금액별 등급 및 점수표에서 찾아서 그 점수를 적용을 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고,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 금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적용을 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60%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70%를 적용을 합니다. 전월세 금액은 30%를 적용합니다. 전월세 금액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금액 나누기 2.5%한 금액에 30%를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재산 금액에는 구간별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플러스 전월세 평가 금액 30% 적용을 하죠. 에서 아래의 기본 공제액을 차감해서 재산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1,200만 원 전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하고 2,7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85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2,700만 원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금액에 대해서는 전월세 평가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다만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점수 산정 방법입니다.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서 11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자동차의 범위는 승용 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 자동차인데, 승용 자동차는 전기, 수소, 태양열 등을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가가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이때는 경과 연수면 잔존 가치율을 적용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위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를 합니다. 자동차의 적용 방법은 사용 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계산 사례입니다. 직장을 퇴직한 세대주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 원이고 공시가격이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임대 월세 수입이 월 100만 원인 이 세대주의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이 4억 2천만 원이니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은 연금소득이 월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만 원, 임대료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인데 여기서 필요경비 60% 빼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임대소득은 280만 원으로 연금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금액이 1,720만 원으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 3,4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이 28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0 이하여야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역가입자로서의 그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로 산출한 금액이 432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전체 금액의 30%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받은 임대료 수입은 1,200만 원 곱하기 필요경비 60% 마이너스 기본공제 200만 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280만 원인데 이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경감 조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특법 시행령 96조 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으로서 등록을 한 날이 2020년 12월 30일 이전이고 임대료 총 수익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8년 동안 80%, 4년 단기임대는 4년 동안 40%를 경감을 받습니다. 사례에서 280만 원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는 장기 80%, 단기 40%의 경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볼 경우 장기 임대의 경우 경감액이 4만 4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분석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 소득 합계는 712만 원입니다. 재산은 주택 공시가격 7억 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산출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 금액 4억 2천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 1,104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 712만 원, 재산 4억 2천만 원, 자동차 1,104만 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찾아서 합계를 하면은 점수 합계가 1,191점이 산출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191점 곱하기 195.8원 하면은 23만 3,198원으로 계산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3만 3,198원 곱하기 10.25% 하면 23,903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월간 건강보험료 합계액은 25만 7,101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25만 7,101원에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8년 장기 임대일 경우에 아까 4만 4천 원 정도가 경감을 받는다 했는데 그 금액은 여기에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재산세가 월 8만 7,500원인데 건강보험료가 재산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과 임대료 수입이 월 220만 원에 불과하는데 건보료와 재산세로 나가는 금액이 34만 원 정도 되네요. 향후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은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의 그 계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